또 하나 팁 드리면, 재밌는 팁을 하나 드리려고 보여드리는데, 야, 그러면 나도 어떤 부동산 관심이 있었거든. 그럼 뭘 조심해야 되는 거야? 세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막상 닥치면 포기하게 되고 어렵게 됩니다. 가장 훌륭한 돈을 버는 행위는 절세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럼 절세한 만큼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세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뭐 LTV, DTI 뭐 여러 가지 나왔죠. 드디어 RTI가 나왔죠. 그래서 RTI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임대료, 임대 수익이 1,500만 원이다. 임대 수익이 한 달에 뭐 1년으로 할까요? 그냥 1년에 1,500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내는 이자가 1,000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150%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쨌든 이 RTI 때문에 빌딩을 또는 어떤 뭐 상가든 뭐든 상업용 건물을 살 때 대출을 왕창 껴서 사기는 만만치가 않다. 라고 신문에서 발표했으니까 움츠러들었죠. 사실은 우리는 허점을 봐야 됩니다. 법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법인은. 그래서 법인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은 이제 못 산다고 보시면 되고 대출을 많이 껴서 못 산다는 뜻이에요. 법인은 더 틈이 많아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틈이 많아지기 때문에 법인으로 사시면 된다는 거랑 그래서 자주 그런 걸 하시는데 굉장히 고마워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딩을 만들어 놓으면 빌딩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것들은 또 두바이가 골라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래 하진 않았고 작년 7월 1일부터 그런 거를 많이 해봤는데 굉장한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하는 게 가끔은 필요하구나 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한번 쉽게 해보겠습니다. 아주 쉽게. 왜냐면 강사의 임무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제일 때려 죽여야 되는 강사가 자기 혼자 떠드는 강사래요. 예. 두 번째 죽여야 되는 강사가 쉬는 시간 안 주는 애, 뭐 이런 거예요. 세 번째 죽여야 되는 강사가 빨리 안 끝내는 애, 뭐 이런 거래요. 어쨌든 저는 그걸 다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아주 쉽게 저만 떠들지 않고 이 어려운 거를 세무사나 변호사가 몰라서 저를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도 못하겠지만 제가 변호사 그룹, 세무사 그룹 가서 강의해서 먹고 살아요. 웃기죠? 저도 웃깁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렇게 뛰어난 아까 세무법인에서 왜 자꾸 저를 부르냐면 뭔가 각을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최첨단 방법으로 한번 절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이 빌딩을 자녀한테 사주고 싶어요. 그게 50억이든 100억이든 200억이든 빌딩을 자녀한테 사주고 싶어요. 증여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자녀 앞으로 사게 만들어요. 자금 출처에 걸립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건 사실입니다. 왜? 물론 세금을 다 내면 할 수 있어요. 세금을 다 내면 여러분 세금이 최대 50%거든요. 50% 세금 내고 다 한다는 거는 국가랑 동업하자는 겁니다. 국가랑 동업하려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쨌든 뭐 주식을 애한테 물려주면 최고 세율이 65%입니다. 어쨌든 세율이 50% 이상이라는 건 좀 그렇죠. 절세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법인을 활용해서 법인에다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법인 있잖아요. 회사 운영하는 법인에 빌딩을 사서 현물 출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단계 보시겠습니다. 이걸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 부모 소유 법인 기업이라고 현물 출자해. 그러면 이 강사 빌딩을 부모 소유의 법인 기업이 사는 거지? 맞습니다. 1단계입니다. 간단하죠. 샀어요 이제. 그 다음에 간단합니다. 이렇게 법인에서 빌딩을 갖고 있으니까 임대업 법인이 되겠죠. 일부. 뭐 제조업이 있으면 같이 껴있는 거고 이 법인에서 애한테 배당을 주면 됩니다. 자, 배당을 주면 여러분 겁내하십니다. 야, 배당하면 안 돼. 배당소득세가 종합과세하고 종합소득세 낸단 말이야. 여러분, 종합소득세라는 거는 내가 뭐 근로소득, 뭐 임대소득, 사업소득 이런 사업을 6가지를 소득세를 합산해서 종합소득을 하는 건데 자녀가 다른 소득들이 많지 않으면 배당소득 하나 줘봤자 종합할 게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얘기는 생략하고 배당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그럼 배당소득세를 내고 배당을 받으면 됩니다. 자, 요때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 강사님 배당을 받는데 내가 지분이 자녀 지분이 회사 지분이 100%면 자녀 지분을 50% 못 넣잖아요 하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회사가 쫙 성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녀 지분을 많이 넣을 수 없거든요. 그럼 자녀 지분은 5%만 넣고 배당을 많이 가져갈 수는 없나요? 그게 있습니다. 방법이. 그걸 차등배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차등배당. 무슨 말이냐면 지분은 5%인데 아버지가 받을 큰 배당을 자녀가 대신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받을 배당, 아버지가 지분이 많으니까 아버지가 받을 배당을 자녀가 받아간다? 야, 그럼 증여 아니냐? 라고 또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재작년부터
배당소득세를 낸다는 거는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이중과세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배당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증여세를 안 낸다는 개념이구나. 그겁니다. 그리고 지분이 작아도 아버지는 지분이 많고 아들은 작죠. 그래도 작아도 아버지 걸 받으니까 그걸 차등배당이라고 해서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단지 국세청에 만족만 주면 됩니다. 국세청에 만족을 준다는 건 뭐냐면 국세청은 세금만 잘 거두면 되고 세금을 많은 걸 거두면 됩니다. 배당소득세가 증여세보다 어쨌든 더 많거든요. 세금 내는 게 구조가. 그래서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면 증여세 안 낸다는 개념이구나. 한 50억까지 그렇습니다. 계산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심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배당을 줄 수 있는데 자 여기까지는 세무사들이 압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세무사와 잘 헷갈려하는 건데 뭐냐면 바로 현물 배당입니다. 그렇게 배당금을 줄 수 있고 정관 바꿔놓고 이사회 결의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현금이나 주식 개념은 비슷하지만 개념보다 현물 배당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과장하면 여기 한 부분이 있죠. 여기 한 부분, 여기 한 부분, 한 부분씩 건물을 띄워주는 거죠. 지분을. 건물의 지분을. 그래서 조금씩 배당해 주는 겁니다. 세월은 가는 거고. 그래서 계속 배당을 하다 보면 증여세보다 배당세를 내는 거고 지속적인 차등 배당을 통해서 건물 좀 과장하면 건물 전체를 넘겨줄 수 있는 거죠. 이러면 뭐가 좋으냐면 자 증여세가 아닌 배당으로 결국은 부동산 자산을 자녀한테 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또 생깁니다. 자, 증여세보다 배당소득세가 좋은 게 뭐 있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늘 뭐 즐거운 강의니까 증여세는요 내가 2억을 주고 내년에 또 2억을 주고 그 다음에 2억을 주고 그러면 10년 동안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총 얼마 줬는지 합산을 하고 잘못 주면 증여세 내고 줬어도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상속재산에 돌아가시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들은 다시 합산이 또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무 세금이 많아집니다. 근데 배당소득세는 그에 의해마다 끝납니다. 그냥. 그래서 절세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요것도 필요하시면 표를 만들어 드린 걸 드리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나 너무 어려워. 괜찮습니다. 마음만 즐거우면 됩니다. 어쨌든 정리된 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요거는 딱 보시기에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의 전문가가 붙어야 되고 절세하는 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걸 잠시 보여드린 겁니다.